안녕하세요. 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몰라서 알았다 4화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목소리를 알아야 되니까 오늘 진행하는 저는 호수입니다. 목소리 한 번씩 들려주시죠. 안녕하세요, 나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3만 언니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할 얘기는 편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편지인데 제가 10년 전에 쓴 편지를 얼마 전에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20대 초반이니까 10년 전이면 초등 때? 아니요. 미쳤어. 아니요. 제발 저는 그러지 마세요. 좀. 양심이. 왜 그러세요? 다 저는- 90년생 아닌가요? 일단 고등학교 때 쓴 거고요. 한 번쯤 약간 타임캡슐 같은 거 묻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고등학교 응. 때 그 뭐 밀레니엄 이런 거였나? 왜냐면은 그때 막 그런 거 엄청 유행하지 않았어요? 밀레니엄이 고등학교 때 써요. 아, 예? 유행했던 적 있었잖아. 타임캡슐. 네, 맞아. 그때 음, 좀 유행했어요. 저도 뭐 운동장 묻어놨는데 먹고. 못 찾았어요. 한참 영화 나오고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나요? 엽기적인 그녀에서 아. 거기서 네. 그 타임캡슐 묻는 아. 거 나오고 나서 좀 많이 알려진 걸로 저는 아. 기억하거든요. 아무튼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뭐 영감을 얻으셨는지 갑자기 윤리 선생님이셨는데 들어와가지고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때 겨울 방학 시즌이어가지고 할 게 없었거든요. 담임 선생님 시험도 다 끝나고 아니요. 담임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그 선생님은 전 학년 아마 다 쓰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처음 부임하신 분이어서 약간 좀 다짐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굉장히 뭘 해보겠다는 그런 거 열정적이셨네.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편지 봉투에 지금 편지 봉투가 일반 흰색 규격 편지 봉투거든요. 들어가기만 하면 뭐든 보내준다고 해서 일단 편지 쓰고 애들이 물건 같은 것도 넣었어요. 어머. 1,000원, 뭐 500원 이런 거 넣는 애들도 있었고. 그때 1,000원 넣었으면은 재테크? 장난 아니겠는데? 그때 아 지금 디자인이 다르지 참. 국권이잖아요, 응. 국권. 요즘 구하기 힘들거든. 거기다가 제일 심한 애는 스타킹 넣은 애가 있어요. 들어가면 다 된다 해서 지가 신던 걸 넣더라고. 왜? 몰라. 몰라 알 수가 없어요. 받았을지 궁금합니다. 그거 사갔지 않을까? 10년 됐는데. 아니, 딱 나일론 그렇게 나일론이라고 썩지 사- 그래? 않아요. 그래요? 그러네. 면도 아니잖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머리핀을 넣었었고요. 제가 근데 거기 넣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그 뒤로 제가 그 머리핀을 찾았어요. 넣었다는 걸 까먹고. 그래서 이번에 딱 받은 다음 이거 여기 있었구나. 아니, 머리핀은 왜 넣었어요? 그냥 다들 뭐 넣으니까 나도 뭐라도 넣어야겠다 싶어가지고 넣은 것 같아요. 의미는 당장 가지고 있는 게 의미는 머리밖에 없고. 없으니까. 네, 의미는 없고 그래도 뭐라도 넣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걸 꺼낸 다음에 또 쨌는지 모르겠네. 그렇고요. 이 편지를 일단 내용이 궁금하시겠지만 네.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어요. 이게 10년 전 편지잖아요. 그럼 이사 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편지 올 때쯤 된 것 같다. 그런데 난 주소가 바뀌어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달라고. 편지를. 편지 주소가 바뀌었다고. 근데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이미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망했다 싶어가지고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반송된 게 있는지 확인한다 그랬는데 반송된 거 중에서도 제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반송을 안 해줬나 보다. 근데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 두들기니까 안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올해 잘못 온 편지가 없었냐. 제 이름 제가 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이름이고 뭐 그냥 잘못 온 편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제 소실이 됐다 싶은 거죠. 아니면 그분 말고 이제 다른 가족들이 보고 버렸거나 뭐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이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 동창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 거가 소실이 됐다. 근데 자기도 안 왔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이. 근데 그 친구는 그 집에서만 10몇 년을 살던 애였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제 기수가 맞냐 이번에 보낸 게. 물어보니까 제가 다음 기수인 거예요. 선생님이 잘못 알고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소만 고쳤어요. 주소만. 원래 받으러 가려다가 받으러 가기엔 좀 너무 멀고 해가지고 주소만 딱 고치고 남들 받을 때 나도 같이 받을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지 해서 제가 경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집 주소를 서울로 바꿔서 조금 멀어서 늦는 건가 하고 한 일주일을 더 기다렸는데도 안 와서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을 했더니 선생님 내 주소를 안 바꿔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행히도 그 집에서 제가 한번 찾아도 갔었잖아요. 그래서 반송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이 스토리가 한 3개월치는 될 거예요. 3개월 만에 찾아가지고 받게 됐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대단하시네요. 그걸 10년씩이나 보관을 해서 매년 학생들한테 보내주고 있다라는 게 선생님도 대단하고 참 스승이다. 응. 반송해준 그 주인도 대단한 것 맞아요. 같아. 고맙죠 참. 어. 이게 10년 전 편지라고 하니까. 아 그리고 이거 막 할 때 그 선생님이 심지어 학교를 옮기셔서 옮긴 대단하시다. 학교를 찾아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네. 응. 그거를 10년 치면 그걸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단하시다. 집에 막 박스째로 한 학년에 그래도 300명은 넘었거든요. 제가 10년이 돼서 받았으니까 계속 해오고 계시면 이제 몇천 통을 집에 갖고 계신 거죠. 비용도 와. 만만치 어. 않겠는데요? 매년? 비용도 비용이고. 300통이면? 응. 일단 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선생님의 생활은 좀 풍요로우신 걸로 칩니다. 방이 하나 더 있는 어. 걸로. 선생의 그 아니야. 열정을 솔직히 그렇게 열정이 뻔히하시면 안 있어도 돼요. 열정이 있어도 5평, 아. 6평 살면 못해. 못해. 선생님께서 일단 여유가 있으셔. 적어도 투룸인 걸로. 적어도 방 한 칸을 내준 걸로 맞아. 박스에. 갑자기 로망이 없어지잖아요. 알겠어요. 쩌든 사람들 정말. 아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요. 일단 그러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편지를 썼다는 사실 말고는 내용을 기억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호수야 까먹자 했더니 진짜 까먹은 거예요. 삔 넣은 것도 까먹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잘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좀 이상한데. 무의식의 힘이란 그렇게 해서 받았고요. 정신승리? 네 일단 편지는 거의 질문형입니다. 뭐 했냐 그리고 시키는 거예요. 뭐 해라 꼰대. 재밌다. 네. 자 읽어볼게요. 제가 중간중간 관전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뒤에 호수에게 안녕하세요. 이제 막 18살이 된 호수입니다. 갑자기 존댓말. 이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 그래도 28인데 존댓말 해야 되나? 근데 난데? 자 글을 미리 적고 옮겨 쓰고 싶은데 이번 시간 안에 적어내야 해서 내용이 이상해도 잘 봐주세요.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걸 얼마나 이뤘는지. 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고등학생이잖아요. 세상을 글로 배워가지고 되게 이상적인 소리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10년 더 산 내가 보고 이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설에 엄마가 말한 그 쓸데없는 꿈 학생 때 만나서 결혼하기 이뤘나요? 지금 저한텐 아주 중요한 꿈인데. 결혼 안 하시겠다면서요? 야, 이게 첫째부터 너무 부끄러워서 읽기가 싫었어. 아니 분명히 얼마 전에 결혼을 안 할 거라고. 맞아요. 지금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이잖아. 이때는 이때는 결혼 그냥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지. 경제적 뭐 이런 거 뭐 신경도 안 쓰고 이게 생각보다 큰 일이라는 걸 인지 못하고 있었지. 그럼. 그냥 결혼하면 행복한 줄 알았지 그냥.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아니 근데 저 갑자기 네. 생각나는 게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한테 그랬죠. 할머니 오래 사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야, 올해라는 게 얼마나 오래 살았으면 좋겠냐 저한테 물어보셔서 제가 5년만 오래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5년 긴 시간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5년은 너무 크지. 네, 7살, 8살 때였으니까 5년이 되게 길었던 내 거예요. 평생이잖아 네. 거의. 애기한텐 길지. 그러니까 맞아요. 할머니한테 5년만 길게 살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갑자기. 할머니 굉장히 젊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맞아. 그리고 그 다음 줄 읽겠습니다. 아 쌍둥이도 낳고 싶은데 뭐 애기 안 낳을 거라던가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애 낳을 생각도 없죠? 사람이 진짜 많이 바뀌는구나. 네, 그니까요. 근데-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진짜 다른 게 있더라고요. 어떤 면은 비슷한데 어떤 면은 타야 달라요.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봤을 때 제 동생이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결혼하고 애를 낳을 거면 이제 똑같이 제가 지금 3남매인 거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누나 남동생이 좋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가족 형태에 대해서 지금 만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커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나는 못하겠다. 이런 게 있죠. 쩌들었어. 아니야. 찌들어버렸지. 간단하게 일러. 아주 몰라. 또 몇 년 뒤에 또 나을 수도 있지. 10년 뒤에 또 몰라. 10년 맞아. 뒤에 또 몰라. 맞아요. 지금까지 저는 별명으로 또라이, 사이코, 4차원 이런 게 별명이었는데 그때도 그럴까요? 네. 네. 별명은 네. 아닙니다. 조금 특이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네. 이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사회화가 된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거죠? 그때에 비하면 사회화가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땠던 거야 그럼? 그리고 집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때 생각해보면 솔직히 이제 가끔씩 학교 가기 싫은 날 있잖아요.
가끔씩 있었어요? 네. 거의 매일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진짜 학교를 갔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출석을 찍은 다음에 다시 나왔어요. 무슨 대학교 수업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엄마 혼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밥 차려주기 귀찮으니까 점심은 먹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점심 먹고 나왔거든요. 엄마 탓인 것 같아요. 이 전형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찍고 나서 집을 가신 거예요? 근데 또 딱히 밖에서 놀고 싶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막 집에 가고 친구들하고 싶었어? 몰려 나와서 논 게 아니라 그냥 난 그날 공부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서 집에 가서 잠을 더 자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그랬죠. 아 근데 어머니가 점심까지 차려주시고 나중에는 점심 차리기 귀찮으니까 점심은 먹고 나오라고 하셨다고요? 집으로 곧장 오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면 저희 엄마는 6시가 되면 들어오라고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통금 6시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학교를 그렇게 튀는 건 왜 내 눈앞에만 있으면 되나? 그런 건가? 아마 하긴 대학 갈 때도 딴 데 가지 말고 집 가까운 데 가면 안 되냐 그러시긴 했어요. 집 가까운 어머니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좀 우리 엄마도 이상해요. 아니 나 특이해요. 이해돼. 네. 근데 그렇게 됐었고 현재 별명으로 막 사이코야 이렇게 부르진 않으니까 아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이화여대 경영학부 회계학과를 나와서 회계사가 하고 싶은데 이루어졌나요? 아니 회계사가 하고 싶어. 중간까진 갔네. 아, 이때 생각해보면 제가 문과였는데 수학을 잘했어요.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수학은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수학 문제가 줄어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딴 공부를 하다가 쉬고 싶을 때 그걸 약간 수수께끼 퀴즈 푸는 느낌으로 놀이처럼 했거든요. 수학을. 그래서 근데 난 이미 문과를 와버렸으니까 안티들이 10만 안티를 양성하는 발언. 그렇다고 막 엄청 잘하지는 네. 그래서 문과에서 갈 수 있는 데가 뭐 수학 쓰는 데가 회계학과 정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과를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뀌었어요. 제가 사회과학대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재밌어 보였어요. 수학 문제 푸는 거 이상의 뭔가 재밌는 세상을 배우고 하는 것 같은 느낌적 질문 느낌. 있어요. 네. 공부 잘했어요 고등학교 때?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화여대는 택도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왜 봐줬지? 그러니까. 미스테리하다. 그죠. 아니 근데 공부 잘하는 저는 것도 이상한 게 수학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과를 안 가고 문과를 갔어요? 제가 원래 다들 이과 갈 거라고 생각했고 주변에서 저도 이과를 갈 거라 생각했는데 마지막 날에 고르는 날 있잖아요. 써서 내는 날에 모의고사 점수를 받았는데 그때 마침 사탐 점수가 잘 나왔고 그리고 계속 문과 이과를 듣는데 이과 애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문과로 갔어요. 간단한 이유로 운명이 결정돼. 맞아요. 나도 궁금하다.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저는 되게 수학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꿈이 여행 공대생이잖아. 가이드랑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었어요. 이렇게 둘 중에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나 이런 고민 있다라고 하니까 난 수학도 못하는 놈이 무슨 이과야 문과가 임마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과를 선택했어요. 뭐지 이건 또? 이과를 충동적인. 선택했다고. 그래서 수학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됐다는 거잖아. 근데 잘 하지 못했어요. 그때 뭐 안티 모으기 배틀이야? 그래서 전 지금도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과를 갔다고? 그래서 그거 학교 다니는 내내 진짜 힘들었어요. 수학을 잘 못해서. 저도 좀 독특하게 갔는데 저는 문과가 더 맞거든요. 책 읽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데 문과가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 시험 보면 지문이 쭉 나오고 지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을 생각한 다음에 뭐 문제를 맞추는 문제인데 지문에 읽은 내용하고 그 문제의 내용하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책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문은 네, 지문에 이제 해답 설명서를 보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게 나오고 이게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과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과는 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문과보다는 이과가 더 맞다고 생각해서 이과를 갔는데 이 물리랑 화학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이게 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문과가 나는 맞았다.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뭘 고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뭐가 더 싫은지를 따졌는데 수학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랬고 사실 저는 예능 그러니까 그림 그렸어요. 그래서 뭐 그림 그리게 된 것도 공부를 너무 못하는데 그림은 좀 그리고 또 때마침 제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좀 바뀌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초기였잖아요. 그래갖고
변별력이 없었어. 아수라장. 시험에. 불수능 물수능이고 나발이고 그 막 지문에 답이 있고 막 이랬어.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그 잔머리가 좋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모의고사 1등을 한 거야. 수능으로 딱 바뀌고 나서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 그림을 조금 그리면 나는 좀 괜찮은 데 가겠는데 싶어갖고 했다 개망했어 인생. 왜냐하면 시험을 볼수록 이제 수능의 변별력은 높아지고 나 같은 애들은 걸러지더라고. 자리 잡기 그게 시작했구나. 수능이었어야 되는데 모의고사가 아니라. 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내가 첫 해 제일 잘 봤어. 첫 해 잘 봤는데 더 좋은 데를 가려고 재수 삼수를 했어. 첫 해 갔었어야 돼. 근데 더 잘 볼 줄 알았더니 제도가 자리를 잡았어. 역시 첫 끝발. 그리고 200점 만점이던 게 400점이 되면서 또 확 변별됐지. 확 변별해버렸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갈 때 결국 사탐 대신 가탐 점수가 들어왔습니다. 결국. 다들 원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때 제가 놀라운 게 택도 없는 점수였거든요. 그리고 이걸 도대체 편지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대학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대학도 쓴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이 뒤로 제가 쓴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택도 없고 근데 진지하게 저는 집에서 먼 데로 가고 싶었거든요. 자취할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긴 해야겠다. 인서울이 아니더라도 일단 가려면. 진짜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올라서 인서울 대학을 갔습니다. 놀랍죠. 네, 아무도 안 놀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엄마가 영어 안 되면 호주나 미국에 가라고 했던데 그건 어때요? 안 갔습니다. 토익 점수도 없습니다. 안 간 거예요. 영어 안 간 거예요. 합니다. 네? 그냥 영어를 안 해버려? 영어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문과 왜 갔는지 모르겠어. 영어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니 토익 점수가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 있으세요? 나도 있지. 아니 내가 사회에 나와서 토익 점수 없는 사람 본 게 한 10년 만이야.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저도 한 번 쳤어요. 아니, 그 졸업할 시험 한 때 번 쳤어요? 저희 때는 공과대는 토익 점수가 없어서 졸업할 수 있어요. 아니 입사할 때도 토익 점수. 제가 그래서 그런 토익으로 뭔가를 사람을 변별하는 제도가 너무 싫어서 그거에 저항하는 의미로 토익 점수를 보는 회사에 입사 지원서 하나도 안 넣었어요. 와? 아 진짜요? 그래서 게임 회사나 이런 쪽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있어요 토익 점수? 저 나는- 없어요 저도. 왜? 저 영어 제일 싫어해요. 신기하다. 제가 아니, 드디어 싫어하는 얘기하겠습니다. 것과 별개로 해야 되잖아 그거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많아요. 그렇구나. 난 몰랐어. 얘기하세요. 제 말이 자꾸 끊겼는데요. 네. 네, 아무튼 토익이 없고 이때 마침 원래 대학 졸업하려면 토익 점수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제때 딱 폐지가 됐어요. 진짜 다행이죠. 나는 그렇게 돼서 아싸 하고 안 쳤죠 그냥. 그리고 대학 조금 늦게 졸업하고 여행을 많이 하고 싶은데 바빠서 못한 건 아니죠. 꼭 하세요. 사실 못하긴 했는데 바빠서 못하진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못했지. 고등학생이 뭘 몰라. 벌어서 할 수도 있잖아.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여행을 가진 않았어요. 이때는 여행보다 그냥 동아리 활동하고 그런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무슨 동아리 했어요? 볼링 동아리, 포켓볼 동아리, 게임 동아리, 노는 거 좋아했네. 노는 동아리는 다 했어요. 학회 이런 거 안 하고 공모전 이런 거 안 했어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신기하다. 그죠? 네. 네, 꼭 하세요. 가족들은 어때요? 아빠는 담배와 술을 좀 줄였나요?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이랑 놀지 마세요. 어머. 그럼 나는 나를 손절해야 하는데. 귀엽다.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들 엄청 놀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 고등학생. 지금 이제 술꾼이지 거의. 근데 이때 제가 이걸 굉장히 유하게 쓴 게 아빠랑 지금 사실 연을 끊었거든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애둘러 써놓은 거예요. 이제 막 술 담배 많이 하고 이제 집에 와서 행패 부리니까 그런 사람하고 놀지 마라를 이 정도로 이제 줄여 써놓은 거예요. 이 와중에도 미래에 볼 나를 생각해서 줄여 써놓은 거죠. 그래, 막 생각을 많이 했구나 싶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때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형 같은 걸 했나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지? 안 했습니다. 자부심. 왜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모에 대한 궁금증이 약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상형은 어때요? 지금 저는 웃는 게 예쁘고 가정적이고 따뜻하거나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나를 이끌 수 있는 사람. 구체적이야. 외모는 별로 상관없고 키가 약간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상관없다면서. 네. 얼굴은 상관없어. 키. 얼굴을 말하는. 외모는 얼굴.
그런 사람이 그때도 이상형일지 궁금하네요. 거의 비슷해요. 그냥 이대로 오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좀 더 디테일해지는 거죠. 뭐 부드러운 게 뭐 어떻게 부드럽다는 거냐 뭐 이런 걸 진짜 마냥 착하기만 하면 답답하더라고요. 주관은 좀 있어야 돼.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 여기서 좀 더 자기 주관이 있고 뭐 어. 그런 게 추가되어 있죠. 정치나 사회 이슈에 관심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뉴스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 재밌다.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운명 같은 아이고 부끄러워라. 운명 같은 사람 만났어요? 만났길 바랄게요. 아, 아니야. 제일 아직 첫 만날 줄에- 수 있어. 제일 첫 줄에 학생 때 만나서 결혼하기를 읽는 것 운명 같아가지고 같은. 네, 저 똑같은 소리를 저는 제가 그렇게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물론 이 문장도 그렇게 뭐 감성적이냐고 하면 그런 건 아닌데 그래 어쨌든 진짜 좀 소녀 귀여워. 소녀 감성 네. 나온 것 약간 같아요. 그런 게 귀여워. 있어요. 되게 귀여워. 운명 같은 사람을 실제로 꿈꾸는. 소녀 때 쓴 네. 거니까. 아, 맞아요. 귀여워. 자, 성격은 어때요? 부침성 있고 잘 웃고 그럴까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모험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소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전 그런 거 싫은데 답답할 거예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되게 소심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 내가 너무 소심해서 스트레스 받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네. 고등학생이라서 학교 안에 갇혀 있었던 게 내 행동 반경을 제약해서 소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성격 자체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발현할 수 있는 응. 기회가 적었겠죠. 네. 제도 안에서. 이 다음부터는 약간 좀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막 하는데요. 아, 월급 10% 없는 셈 치고 불우이웃 돕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우, 착해라. 실천하고 있어요? 이거 엄마한테 얘기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엄마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그거는 초반부터 하지 않으면 못한다. 먹고 살다 보면 그 돈이 이제 갑자기 없어지는 거 불가능하다.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로 10% 이상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한 5%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한 군데 더 후원을 신청했어요. 아, 의미가 있는 편지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눈 딱 감고 하세요. 아, 백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적혀 있어요. 거기서 네. 그리고 책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으세요. 전 박학다식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많이 읽었어요? 학사 경고를 받는 와중에도 책을 읽었어요. 네, 책은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머리에 진짜 똥만 찰 것 같아가지고 아니, 책은 좀 읽었어요. 네. 이거 좀 단어 좀. 네. 진짜 어떤 그런 생각이 책을 들었어요. 읽으셨는데요? 그때는 책을 읽을 줄을 몰랐다 해야 되나? 많이 읽는 맞아요. 데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소설책도 읽고 비문학도 읽고 비문학은 이제 제가 사회학 전공이니까 전공 관련 서적으로 주로 읽었고요. 그다음에 소설책은 그냥 뭐 옛날 고전 소설 뭐 유명한 거부터 해가지고 뭐 신간 베스트셀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대학교 때 연 평균으로 치면 목표가 항상 100권이었는데 80권씩 읽었어요. 오. 네, 아무튼 책은 읽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권수에만 집착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남는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게 모르게 있긴 하겠지만. 난 의미 있다고 봐요. 다른 방송에서나 이런 거 많이 보는데 그 독서가 내 영역을 넓히는 거잖아요. 근데 읽으면 거의 대부분 까먹는데요. 그 사람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책을 보는 거는 간접 경험을 넓히는 거라서 사고의 확장도 되고 되게 좋은 거라고는 하는데 쉽진 않죠. 맞아요. 나는 내가 읽은 책을 까먹고 또 사요. 또 그래서, 사서 또 읽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그래서 이상한데, 그거? 그래서 읽다가 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 독서록을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원래 저는 책을 사서 보관을 안 하고 다 정리하거든요. 몇 권밖에 안 남겨놔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없어지니까 내가 뭘 사서 읽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너무 끌려서 샀더니 읽은 책이야. 막 읽다 그러게 보니까. 됐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까먹는 건 심하죠. 되게 많이 까먹긴 해요. 그렇게 읽었었고 지금 막상 별로 많이 읽진 않지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맡은 업무가 게임 쪽을 막 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언어를 배운 거예요. 나중에 일하면서. 이전에 막 책을 읽는 목적이 내 어휘력을 높이고 표현력을 높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쓰는 건 커뮤니티에서 배운 야민정음이라고 하죠. 그런 거 그런 거 쓰고 있고 망했어요. 사과하세요. 10년 전 호수에게. 미안해. 내가 커뮤니티를 너무 많이 봤어. 책을 못 읽었어. 미안해. 일기도 써주세요. 한 사람을 기억하기 위한 거 말고 나를 기억하기 위해. 근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추상적인데 그때 짝사랑하는 사람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아 맞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일기를 맨날 썼는데 일기 주제를 나에 대해서 써라는 말 아닐까? 어떻게 알지? 걸렸어. 네, 맞아요. 그때 만나던 애가 있었는데 약간 무슨 이것이 그 경륜이다. 만났던 일기를 교환 쫙 일기? 썼었어요. 교환 일기도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써서 줬어요. 그래서 한 100일치 정도를 써서 줬어요. 오, 대박. 무서워. 꾸준하게. 그리고 일기를 지금도 가끔씩 써요. 약간 대나무 숲처럼 스트레스 받을 때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스트레스 받은 내용밖에 없어가지고 좋았을 땐 좋아서 안 쓰거든요. 우울할 때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행복한 사람은 글을 쓰지 않는다고 그래. 아 그런가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일기 2권 쓴 거 알죠? 한 권은 100일 쓰다가 버렸고 이건 왜 버렸지? 한 권은 진행 중이죠. 좀 밀렸지만. 일기를 초등학생 때 막 시켜서 쓰잖아요. 그것도 아직 한 30권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와. 글쓰기를 생각보다 재밌어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나는 이과생인가 문과생인가 이 구분이 좀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아. 어. 그렇게 어. 구분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대요. 우리나라처럼. 맞아요. 딱 공부를 그렇게 갈라서 고등학교 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끝을 보이고 있는데 편지가 제출 시간이 5분 남았어요. 시간이 남으면 더 쓰고 싶은데 넣을 것도 없네. 그때 머리 길어요, 짧아요? 아무 말 쓰기 시작했어요. 길어보고 싶어요. 그때 되게 짧았거든요. 그때도 지금처럼 짧았나 짧았어요. 보네. 그래서 진짜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결국 한 가슴께까지 오는 탈색을 한 2번 해봤어. 정도 한 긴 금발머리를 해보고 개털이 돼서 다시 잘랐어요. 지금 여러분은 보실 수 없으니까 소년의 머리를 하고 있어요. 거의 굉장히 짧아요. 금발 탈색을 하고. 네. 가끔 여자 화장실 들어가려고 하면 잡힙니다. 정말 그럴 만도 할 정도로 짧아요 지금. 네. 약간 미소년 느낌. 모호하게 생겨가지고. 네. 그리고 만약에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주치면 그분이 팻말을 다시 하긴 해. 그럼 뭐지? 네, 그런 상태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처음 그래요? 봤을 때 사실 좀 멈칫했어요. 약간 헷갈렸어요. 어떤 분 진짜 묻는 분 있어요. 제 뭐라고? 성별을. 그럴 정도로 머리가 짧아요. 예. 그리고 아, 여자들이 하는 커트가 아니야. 네, 저 완전 커트는. 맞아요. 저는 커트를 항상 먼저 봤을 때가 길었을 때를 먼저 봤으니까 음. 머리를 자르고 보니까 훨씬 더 충격을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오? 뭐지? 그래서 이거 처음 머리를 잘랐을 때 이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냥 한번 해보자. 긴 머리도 해봤으니까 진짜 짧은 머리도 살면서 한번 해봐야지. 이상한 거에 도전하고 뭐 하는데 그냥 머리 자르는 건 별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탈색 때문에 이 상한 부분을 다 쳐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으니까 거의 삭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짧게 자른 거죠. 그 다음에 머리 길이 물었고 이 편지를 받으면 못 보더라도 저한테 답장을 해주세요. 뭐? 어떻게 답장. 답장을 하는 거야? 그냥 이제 보고 이제 제가 느낀 점을 쓰라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귀찮고요. 차라리 이거 읽고 나니까 10년 뒤에 나에게 다시 쓰는 게 되게 좋지 그것도 않을까 괜찮을 것 같다. 네, 싶어요. 저도 한번 써봐야겠다. 그죠? 한번 써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보내줄 사람이 필요해. 일본이었나? 어디가 서비스가 있던데 느리게 가는 편지?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년인가 이렇게 우리가 후에 서비스를 보내주는. 오픈해요. 사업 시작하는 건가요? 네. 괜찮다. 조금 신중하게 생각. 아니 나는 원룸에 살기 때문에 난 할 수 없고 집을 산 나야나님께서 투룸 이상인 분이 그러니까 투룸 편지를 좀 관리해 이사이신 분이 주셔야겠는데. 편지를 관리해 주셔야 되니까. 저 집주인이 아니라서 집주인은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지분율 빠져나가네. 빵 %. 빠져나가고 있네. 네, 전 집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마저 읽겠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느낌표 2개. 좋은 하루 되세요. 귀엽다. 귀엽죠? 하트는 없어요? 하트는 없어요. 다행히. 이쁜 사랑하세요. 이놈의 사랑. 아니 근데 여고생일 때는 그 한참 꽂혀 있을 때잖아 그런. 이때 그리고 연애 중이라서 이때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거 이루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겁내지 마세요. 힘든 건 처음뿐이에요. 어머 무슨 멋있다. 어떻게 이때도 이때 성격이 고등생이- 비슷해. 네. 어떻게 그렇게 그죠? 진리를 알고 있지? 진리를 알고 있지. 어.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이걸 알지? 난 그러네. 이거 제가 살다가 느낀 건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이 생각을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썼던 걸 보면 지금 생각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사람이 빨리 안 바뀐다는 게 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한 달 용돈이 6만 원 정도인데 그때 월급은 얼마냐? 6만 원이면 적은 거였어요, 많은 거였어요? 세대 차이가 나서 난 느낌이 안 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저 당시면. 근데 6만 원이 뭘 어떻게 썼는지 뭐 핸드폰 비용 빼고 밥값 안 들고 하면은 이때 차비? 야자 같은 거 마치고 차는 셔틀버스가 있었어요. 간식 사 먹고 근데 주말에는 따로 뭐 용돈 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셔틀이랑 휴대폰비 그리고 학교에서 먹는 점심비 빼고 다였어요. 일로 치면 1, 2천 원 정도인데 뭐 떡볶이 과자 사 사 먹을- 먹는 정도죠. 떡볶이 사 먹을 정도는 되죠. 네. 군것질 좀 하고 모아놓다가 뭐 주말에 좀 놀고 하면 이제 땡 그런 데이트는 돈이었어요. 어떻게 했어? 6만 원 받고. 뭐 데이트를 근데 매주 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같은 동네 살았거든요. 그래서 독서실 데이트 이런 거 했어요. 귀엽다. 독서실 데이트. 독서실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 운동장을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다가 다시 독서실 세상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아, 부럽다. 아니야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가 고증할 수 없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요. 근데 한번 그렇게 돌다가 엄마한테 걸린 적 있어요. 아, 그때 생각나네요. 고등학교 내내 만났어요. 재밌다. 그러면서 대학을 가면서 대학을 가서도 좀 더 만나다가 헤어졌어요. 장거리 힘들죠. 맞아요. 롱디여서? 롱디긴 했는데 한 살 차이였거든요. 먼저 대학을 갔고 어. 제가 1년 늦게 갔는데 그때는 오히려 잘 만났어요. 어차피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뭐 대학 갔으니까 그냥 놀으라고 저도 그냥 냅두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내가 놀기 바빠지니까 아. 헤어졌어요. 더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놀기 바쁘고 대학이 좀 멀었어요. 네, 시가 아예 달랐어요. 그래서 아니 고등학생의 연애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추천한다 안 한다? 추천하죠. 뭐 그냥 어, 좋아하면 그래? 연애해야지. 어. 저는 추천하는 게 전 못 해봤거든요. 나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 저도 안 해봤는데 전 근데 안 해본 게 아니라 못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했어요. 슬프다. 재밌는 거 하나 못하셨군요. 아니 왜 못하게 됐어? 아 그게 잘 안 됐어요. 제 첫 연애가 24살 대상을 때요. 타겟을 잘못 골랐던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에. 뭔가 요령도 없고 그러니까. 몰라요. 그때 누굴 좋아했어요? 누구 좋아했는지 말해줘요. 와이프도 듣고 있잖아 이거. 그래서요. 그래서 묻는 거야. 편집해줘요. 아니 근데 그러면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또 말렸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몇인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 그게 더 거짓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저는 25살 때까지 연애를 안 해봤거든요. 아 거짓말하지 이 아, 사람들 진짜예요? 진짜 이 사람들 진짜 공부만 못 저 하셨나? 쓰겠네. 진짜 제대로 된 정말 이건 연애다라고 했던 연애를 24살에 처음 했어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자한테 별로. 전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요? 지금은요? 지금도 없어요? 에이. 아니 가정은 좀 사람. 지켜주세요. 알겠어요. 계속하시죠. 네. 어쩌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리고 월급. 지금 월급은 비공개하겠습니다. 뭐 얘기 못할 건 아니긴 한데. 비공개하세요. 네, 비공개하겠습니다. 아, 언젠가 내 직장이 탄로날 수 있으니까 비공개해야겠다. 자, 비공개하고요. 넣은 물건은 머리 다 넘길 때 쓰던 머리핀을 내가 넣겠다. 근데 그 머리핀에 그 큐빅이 있었는데 큐빅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 피부 관리하세요. 28살부터 나빠진대요. 아니 고등학생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겁내지 말라. 이 말 한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때 딱 받았을 때쯤에 직장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찾으러 선생님한테 연락을 먼저 했다 했잖아요. 그때 딱 회사 그만둔 상태에서 뭔가 좀 용기를 얻고 싶은데 그때 마침 편지가 생각이 났고 왠지 나라면 응원 한마디 정도는 써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힐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가지고 뭐 주소가 바뀌었네 뭐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줄 때문에 어쨌든 힐링은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시키는 게 너무 많아. 자아성찰. 네. 그랬고 또 신기한 게 제가 집 정리를 하면서 찾았는데 옛날에 쓰던 매우 오래된 연습장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때 당시 만나던 친구한테 쓴 연애 편지의 연습본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대충 내용이 미래지향적이고 그냥 좀 재밌잖아요. 영 우울한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아빠가 약간 고약했기 때문에 괘씸한 사람이라서 편지 내용이 약간 우울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우울한 티를 전혀 내지 않고 어쨌든 좋은 말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가 좀 우울하고 이랬어도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자꾸 도전해라, 뭐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말들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신기했습니다. 지극히 소녀다운 네. 내 감상은 그래. 맞아. 지극히 소녀다운 사랑해라 이런 거 말고. 네. 어떠셨어요? 저런 게 받아서 볼 수 있다라는 게 좀 일단 부럽고요. 아, 나 10년 전에 뭐 했나 싶기도 하고 나도 좀 써놓을 걸 그렇기도 하고 저런 거 해봐야 되겠다. 저도 올 초에 유서를 썼어요. 유서요? 네. TV였는데 라디오였는데 들었는데 사실 우리는 죽음을 항상 다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죽었을 때 남겨질 사람들에게 남길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너무 허망하지 않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자기는 매년 유서를 쓴대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몇 년 동안 시도만 하다가 못했죠. 항상 연말 연초에는 이게 또 술을 먹고 있으니까. 숙식에 시달리고 있어서 못하다가 올해는 진짜 한번 해보자. 좀 내 삶의 바운더리나 이게 좀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쓸 말이 없을 줄 알았어요. 편지지를 딱 2장 들고 들어갔는데 너무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뭐 와이프, 친구들, 부모님 그리고 회사 동료들부터 칸이 모자라고 내가 없어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살다가 그 생각을 딱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되게 오랜만에 정말 흐느껴서 펑펑 울었어요. 되게 따뜻한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에요. 풍경을 보고 감동받고 그죠?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이런 없는. 감수성 없는 사람들. 들으면 들을수록 어디 막 참 뒤에 보면 USB 포트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엔딩 노트라는 영화 일본 영화 있어요. 그거 보고 한번 작성해 본 게 있어요. 살면서 뭘 잘했고 뭘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들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잘 기억 안 나고 인상적인 건 나도 마찬가지로 큰오빠랑 연을 끊는 것은 잘했다라고. 아 그래요? 다들 왜 이렇게 네. 이게 단호한 편이야. 이쪽이 보면은 단호해. 우리는 단호하고 남자분들이 유약해. 저희 뭐 가족사 특집 따뜻해. 맞아. 가족에 대한 걸 다음번에 한번 해야 되겠어. 가족의 의미. 선생님은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뭔가를 써본다거나. 제 스스로 저에 대해서 써본 적은 있는데 쓰자마자 거의 다 폐기해버렸어요. 왜냐면 네,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걸 다시 읽는 게 싫더라고요. 민망해요? 대부분 그렇죠. 네. 밤에 쓴 편집 낮에 보면 찢어버려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런 거는. 한번 써보세요. 이거 10년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번씩 나한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편지 10년 뒤 자기한테 편지 쓰고 싶다. 그러면 저희 나야나님 블로그에 가서 글을 한 번씩 남겨주세요. 배송해 주는 건가요? 에이, 10년 뒤에 모르겠어. 아니시면 편지가 좀 어려우면요 10년 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터넷 서비스의 비밀 글로 써놓는 좋은 것도 생각이다. 괜찮아요. 맞아. 좋은 생각. 생각보다 네이버나 이런 건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죠. 안 하려고 지금 사업 안 하려고 일 안 만들려고. 일 안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더 버리면 큰일 나요. 이제 일 더 버리면 안 돼. 네. 재밌네요. 마무리할까요? 네. 네. 10년 전에 쓴 편지 타임캡슐 써보니까 좋았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한번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써보고 10년 뒤에 힘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